일본에서도 최고로 손꼽히는 오징어 마을이 있는데요. 바로 규슈에 자리한 작은 항구 마을 요부코입니다. 오징어를 먹지 않고 요부코 구경했다고 하지 말라는 우스갯소리가 전해질 정도로 요부코를 대표하는 명물 오징어. 요부코를 처음 방문하는 육지 손님 중 열의 9은 이 오징어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인구 8,000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어촌에 한 해 150만 명의 관광객을 불러 모으는 1등 공신입니다. やっぱり新鮮だし食感なりもうすごく歯ごたえもあって、あまりね町じゃ食べれないような、イカかなと思います。 일본에서도 최고로 알아주는 오징어가 있어 1년 내내 활력으로 넘쳐나는 항구. 오징어의 천국 가라스 요부코로 떠나봅니다. 규슈 북서부 사가현에 위치한 항구 도시. 북쪽으로는 겐카이나다, 남쪽으로는 아리아케해와 마주한 가라스. 특히 리만 해류와 구로시오 해류가 합류하는 현해탄과 접해 있는 요부코는 가라스의 대표적인 항구인데요. 짭조름한 바다 냄새와 천혜의 절경이 어우러진 고장. 요부코의 진짜 숲살을 만나기 위해선 유람선을 타고 바다로 나서야 합니다. 배를 타고 10여 분 정도 달려 도착한 곳은 신비로운 7개의 동굴을 품은 나나스가마. 거친 파도에 깎여 만들어진 7개의 해식 동굴이 이어진 나나스가마는 일본 최초의 해중공원으로 지정된 곳인데요. 바다 위에 펼쳐진 절경이 그야말로 장관을 이룹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풍경을 뒤로하고 요부코 항으로 향하는데요. 요부코는 한때 포경의 본거지로 번성했던 마을. 고래로 명성 높았던 그 흔적들이 아직도 마을 곳곳에 남아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나카오 저택. 에도 시대부터 메이지 초기까지 고래잡이로 번영을 누리던 시절. 고래잡이 조주, 즉 수협 조합장을 맡았던 나카오 가문의 저택입니다. 이곳엔 고래잡이에 썼던 어구부터 고래를 이용해 만든 다양한 장식품, 그리고 당시 사진들로 가득한데요. 고래잡이로 번성했던 옛 요부코의 모습을 짐작케 합니다. 今は一部なんですけど、江戸時代はこの中尾屋敷というのは昔はこれだけのたくさんの建物が建っていました。現在はこの部分ですね、この部分が残っています。クジラを取っていた主が住んでいた屋敷ですね。はい。 요부코가 고래잡이로 이름을 떨쳤던 증거는 1849년에 쓰인 소천도 경해합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당시 문헌에 따르면 요부코 항에서 북쪽으로 약 6.5km 떨어진 소천도, 즉 오가와 섬은 포경이 번성했던 지역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다와 인접한 마을 끝에는 고래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오두막집이 있을 정도였죠. (16세기) 말부터 고래잡이를 시작해 당시 진을 치고 잡았다 할 정도로 대표적인 고래 주산지였던 오가와 섬. 당시 마을 주민들의 생명줄은 이 고래가 주고 있다는 말이 전해질 정도로 항구 전체를 먹여 살린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구지라を取った後の解体加工商品にする様子ですね。
取ってきたクジラはここにおります。たくさんの人が今解体して、この建物納屋と呼んでますけど、この中で江戸時代はクジラの脂をたくさん取った。で日本の場合は全部商品、有効利用ということで、肉もこれ赤い肉ですね、冬場ですから近くにはでは生で、遠方には塩クジラにして商品として出した。内臓が出てきますけども、内臓胃とか腸とかおいしいところは食品として出した。 12가지 맛을 낸다고 할 정도로 각 부위마다 그 맛과 식감이 다른 속살부터 고래의 잔뼈까지 남김없이 이용했던 사람들. 특히 고래는 날 것 그대로 판매되기도 했지만 멀리 떨어진 지역에 보내기 위해 고래를 소금에 절이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탄생한 음식이 바로 마치우라 직회, 우리말로 고래 연골 절임입니다. 당시 한꺼번에 많이 잡히던 고래를 두고두고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만든 건데요. 이제 요부코의 토속 음식으로 발전해 통조림 형태로 상품화되고 있습니다. 松浦漬けとマタタビ漬けと笠岡の麹漬けと本町のか漬けと四ツ山漬けが日本の五大珍味で、これは平凡社の百科事典にも明記してありますがですね、それで五大珍味の一ということになっております。 일본의 5대 진미에 오를 정도로 그 맛을 인정받은 마치우라 직회. 얼핏 보기엔 우리나라의 젓갈과 비슷해 보이지만 살짝 달큼하면서도 깊은 풍미가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 맛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처음 맛보는 맛 같아요. 지금 약간 짜기도 하고 달기도 하고 또 씹히는 맛이 연골 같은데 꼭 닭고기 연골 같기도 하고. 근데 고래라고 생각 안 하면 고래인 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맛있어요. 이젠 우연히 잡혀오는 고래로 명맥을 이어가는 마치우라 직회. 상업적인 폭용이 금지된 이후 이 음식만이 그때를 추억하고 있습니다. まず中尾家のクジラ取り捕鯨は明治10年までで終わっています。呼子の捕鯨はその後も続いて、最後は昭和36年で終わっています。現在はクジラは取っておりません。 한때는 수백 척의 배들이 모여들어 만선의 기쁨을 누렸던 바다. 이제 그 바다 위엔 고래 모양의 작은 유람선이 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요부코의 또 다른 명물인 이 고래 유람선의 정체는 바로 바닷속을 관찰할 수 있는 유람선. 파도에 몸을 맡기고 자유롭게 유영하는 다양한 바다 생물들을 볼 수 있는데요. 덕분에 바닷속에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이제 고래 대신 도미며 보거 등 70여 종의 어종을 만날 수 있는 요부코 앞바다. 육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이렇게 다양한 어종이 산다고 하니 바다가 얼마나 풍성한지 짐작할 수 있겠죠? 최근엔 아침 시장으로 일본 전역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요부코. 다이쇼 시대에 처음으로 열었다는 90년 전통의 요부코 아침 시장은 와지마, 다카야마와 함께 일본 3대 아침 시장 중 하나인데요. 그날 아침 갓 잡은 신선한 해산물이 집결하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손님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 건 바로 전갱이. 그런데 독특한 건 생물로 팔지 않고 양념에 졸여서 판매한다는 건데요. 짭짜름한 이 전갱이 조림은 일본 사람들의 밥상에 반드시 오르는 반찬입니다.
頭を落としてであと頭を落としたら手で開いてでそれからみりんと醤油といろいろ混ぜてから干してその後にもうカップに入れて売りますね。なんか生を売らずになんかこういうふうなこうなんていうんですか味をつけて売るなんか理由はあるんでしょうか。生は売りませんね。絶対干してからもう売るから。はい。なぜなんですか味は。いやもうちょっと腐ったりとかもしますからですね。まずもう干してからもう売ります。はい。 다양한 해산물이 좌판을 가득 차지하는 요부코 아침 시장에서도 최고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오징어입니다. 오징어 건조 방식도 참 독특한데요. 360도로 회전하며 말리는 말린 오징어부터 싱싱한 오징어까지 그야말로 오징어 천국입니다. いやいやそうですけど大きさも厚みも違うですもんね。枚数が増えるとその分薄くなります。枚数が少ないと厚くなります。呼子で取れるからようやく呼子が上がるから呼子で水揚げがあるからですね。なんか他のこうイカとは違うと他の地域のイカと。こちらは活き作りで食べるイカなのでこれがちょっと珍しいです。生き作り？生き作りでこうお皿に並べて生きたままを刺身で食べるやつ。 요부코에서 다리로 연결된 가베섬. 이곳에선 바다 위에 떠 있는 오징어 전문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오징어회 하나로 맛의 보증수표라 불리는 미슐랭 가이드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사이코테이. 그 명성답게 이곳의 오징어회는 조금 특별합니다. 일본말로 이키슈쿠리라고 해서 살아있는 모양 그대로 회를 떠 최대한 얇게 써는 게 특징이죠. 먼저 속살이 말갛게 드러난 투명한 오징어를 반으로 쫙 갈라 껍질만 살짝 벗긴 다음 얇게 회를 뜹니다. 다리와 날개는 그대로 올리고 몸통에 살점엔 칼집을 내는데 가로 세로로 촘촘하게 칼집을 넣어 씹는 식감을 살려주는 것이 포인트. 이때 오징어 한 마리를 작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30초. 오징어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고 순식간에 회를 쳐내야 투명하고 촉촉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今日はやっぱりほら生きたうちに素早くやってしまうということですね。そしてイカはね細く切らないと美味しくないですよね。こんな幅広く切っても美味しくない。細く切ったらうまみが出て美味しくなるんです。 마치 유리처럼 투명한 오징어 화로회. 아, 그저 보기만 해도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입안에 착착 달라붙는 쫀득쫀득한 식감과 담백한 맛으로 사람들의 입맛을 유혹하는 요부코 오징어. 오징어는 살이 얇고 부드러워 튀기고 굽고 볶아서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주로 머리와 꼬리 부분은 기름에 튀겨 먹어도 좋은데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오징어 튀김은 달아난 입맛 살리는 데도 그만입니다. 게다가 중국 요리 딤섬을 일본식으로 만든 오징어 슈마이도 요부코만의 별미. 오징어살을 잘게 다져 얇은 만두피로 사용한 음식인데요. 보드랍고 쫄깃쫄깃한 맛이 특징인 오징어 슈마이는 씹을수록 고소해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 만점. 입에 넣자마자 살살 녹는다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거기에 오징어살로 속을 꽉 채운
담백한 오징어 만두까지 곁들이면 오징어로 한상 가득 즐길 수 있는데요. 웬만한 사내진미 부럽지 않을 것 같죠? 항구 한편에 자리한 또 다른 오징어 전문 식당. 그런데 특이하게도 수조가 바다 안에 있는데요. 바로 해중식당이라고 해서 바닷속에 수조를 만들어 오징어를 산채로 보관해 그날그날 신선한 상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음식을 주문하면 주방장이 나와 바다에서 바로 오징어를 건져내 요리를 하는 방식. 50년 가까이 유지해온 이 철칙으로 해외에서까지 입소문을 듣고 찾아올 정도라네요. 海の上に浮いてます。船みたいに。はい。ただ4本の杭で止めてるから流れていかないだけであって、もうそれがもう特徴なこのレストランです。魚なんかイカなんかでもブリタイでも、もう当店の場合はもう自然の海の中で生けすを作ってから泳がしております。だからもう天然そのものです。はい。 워낙 재료가 좋다 보니 신선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데요. 최고급 재료로 최상의 오징어 요리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가게의 숨은 매력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손님들이 식사를 하는 공간이 바다 위가 아닌 바다 속에 있다는 건데요. 수심 5m 아래에 자리하고 있어 창문을 통해 초록빛 바닷속이 그대로 보이는 게 이곳의 특징. 맛은 물론 바다 생물을 보는 재미까지 덤으로 안겨주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눈과 입을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거죠. 歯ごたえがあって甘みがあっていいです。普通のと違ってやっぱり新鮮なんで。場所的などうですか、ロケーション的には。もう海の中が見えて魚もいっぱいいていいですね。すごく雰囲気がグッと。 고래잡이의 화려했던 명성은 이제 기억 속으로 사라지고 고래 대신 오징어를 특화시켜 오징어 마을로 새롭게 거듭난 규슈 묘부코. 오징어라는 지역 특산품을 개발하고 작은 항구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을 주민과 지역이 함께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금 요부코는 새로운 마을로,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되고 있습니다. 만든 다양한 장식품, 그리고 당시 사진들로 가득한데요. 고래잡이로 번성했던 옛 요부코의 모습을 짐작케 합니다. 今は一部なんですけど、江戸時代はこの中尾屋敷というのは昔はこれだけのたくさんの建物が建っていました。現在はこの部分ですね、この部分が残っています。クジラを取っていた主が住んでいた屋敷ですね。はい。 요부코가 고래잡이로 이름을 떨쳤던 증거는 1849년에 쓰인 소천도 경해합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당시 문헌에 따르면 요부코 항에서 북쪽으로 약 6.5km 떨어진 소천도, 즉 오가와 섬은 포경이 번성했던 지역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다와 인접한 마을 끝에는 고래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오두막집이 있을 정도였죠. (16세기) 말부터 고래잡이를 시작해 당시 진을 치고 잡았다 할 정도로 대표적인 고래 주산지였던 오가와 섬. 당시 마을 주민들의 생명줄은 이 고래가 주고 있다는 말이 전해질 정도로 항구 전체를 먹여 살린 중요한 존재였습니다.クジラを取った後の
解体加工商品にする様子ですね。取ってきたクジラはここにおります。たくさんの人が今解体して、この建物納屋と呼んでますけど、この中で江戸時代はクジラの脂をたくさん取った。で日本の場合は全部商品、はい有効利用ということで、肉もこれ赤い肉ですね、冬場ですから近くにはでは生で、遠方には塩クジラにして商品として出した。内臓が出てきますけども、内臓胃とか腸とか美味しいところは食品として出した。 12가지 맛을 낸다고 할 정도로 각 부위마다 그 맛과 식감이 다른 속살부터 고래의 잔뼈까지 남김없이 이용했던 사람들. 특히 고래는 날 것 그대로 판매되기도 했지만 멀리 떨어진 지역에 보내기 위해 고래를 소금에 절이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탄생한 음식이 바로 마치우라 직회, 우리말로 고래 연골 절임입니다. 당시 한꺼번에 많이 잡히던 고래를 두고도 몸통에 살쪄맨 칼집을 내는데 가로 세로로 촘촘하게 칼집을 넣어 씹는 식감을 살려주는 것이 포인트. 이때 오징어 한 마리를 작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30초. 오징어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고 순식간에 회를 쳐내야 투명하고 촉촉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今日はやっぱりほら生きたうちに素早くやってしまうということですね。そしてイカはね細く切らないと美味しくないですよね。こんな幅広く切っても美味しくない。細く切ったらうまみが出て美味しくなるんです。 마치 유리처럼 투명한 오징어 화로회. 아, 그저 보기만 해도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입안에 착착 달라붙는 쫀득쫀득한 식감과 담백한 맛으로 사람들의 입맛을 유혹하는 요부코 오징어. 오징어는 살이 얇고 부드러워 튀기고 굽고 볶아서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주로 머리와 꼬리 부분은 기름에 튀겨 먹어도 좋은데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오징어 튀김은 달아난 입맛 살리는데도 그만입니다. 게다가 중국 요리 딤섬을 일본식으로 만든 오징어 슈마이도 요부코만의 별미. 오징어살을 잘게 다져 얇은 만두피로 사용한 음식인데요. 보드랍고 쫄깃쫄깃한 맛이 특징인 오징어 슈마이는 씹을수록 고소해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 만점. 입에 넣자마자 살살 녹는다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거기에 오징어살로 속을 꽉 채운 담백한 오징어 만두까지 곁들이면 오징어로 한상 가득 즐길 수 있는데요. 웬만한 사내진미 부럽지 않을 것 같죠? 항구 한편에 자리한 또 다른 오징어 전문 식당. 그런데 특이하게도 수조가 바다 안에 있는데요. 바로 해중식당이라고 해서 바닷속에 수조를 만들어 오징어를 산채로 보관해 그날그날 신선한 상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음식을 주문하면 주방장이 나와 바다에서 바로 오징어를 건져내 요리를 하는 방식. 뭐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만든 건데요. 이제 요부코의 토속 음식으로 발전해 통조림 형태로 상품화되고 있습니다. 松浦漬けとマタタビ漬けと笠岡の麹漬けと本町のか漬けと四ツ山漬けが日本の五大珍味で、これは平凡社の百科事典にも明記してありますがですね、はい、それで
五大珍味の一つということになっております。 일본의 5대 진미에 오를 정도로 그 맛을 인정받은 마치오라 직회. 얼핏 보기엔 우리나라의 젓갈과 비슷해 보이지만 살짝 달큼하면서도 깊은 풍미가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아, 과연 그 맛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처음 맛보는 맛 같아요. 지금 약간 짜기도 하고 달기도 하고 또 씹히는 맛이 연골 같은데 꼭 닭고기 연골 같기도 하고. 근데 고래라고 생각 안 하면 고래인 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맛있어요. 이젠 우연히 잡혀오는 고래로 명맥을 이어가는 마치오라 직회. 상업적인 폭용이 금지된 이후 이 음식만이 그때를 추억하고 있습니다. まず中尾家のクジラ取り捕鯨は明治10年までで終わっています。呼子の捕鯨はその後も続いて最後は昭和36年で終わっています。現在はクジラは取っておりません。 한때는 수백 척의 배들이 모여들어 만선의 기쁨을 누렸던 바다. 이제 그 바다 위엔 고래 모양의 작은 유람선이 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요부코의 또 다른 명물인 이 고래 유람선의 정체는 바로 바닷속을 관찰할 수 있는 유람선. 파도에 몸을 맡기고 자유롭게 유영하는 다양한 바다 생물들을 볼 수 있는데요. 덕분에 바닷속에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이제 고래 대신 도미며 보거 등 70여 종의 어종을 만날 수 있는 요부코 앞바다. 육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이렇게 다양한 어종이 산다고 하니 바다가 얼마나 풍성한지 짐작할 수 있겠죠? 최근엔 아침 시장으로 일본 전역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요부코. 다이쇼 시대에 처음으로 열었다는 90년 전통의 요부코 아침 시장은 와지마, 다카야마와 함께 일본 3대 아침 시장 중 하나인데요. 그날 아침 갓 잡은 신선한 해산물이 집결하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손님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 건 바로 전갱이. 그런데 독특한 건 생물로 팔지 않고 양념에 졸여서 판매한다는 건데요. 짭짜름한 이 전갱이 조림은 일본 사람들의 밥상에 반드시 오르는 반찬입니다. 頭を落としてであと頭を落としたら手で開いてでそれからみりんと醤油といろいろ混ぜてから干してその後にもうカップに入れて売りますね。なんか生を売らずになんかこういう風なこうなんていうんですか味をつけて売るなんか理由はあるんでしょうか。生は売りませんね。絶対干してからもう売るから。はい。なぜなんですか。いやもうちょっと腐ったりとかもしますからですね。まずもう干してからも売ります。はい。 다양한 해산물이 좌판을 가득 차지하는 요부코 아침 시장에서도 최고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오징어입니다. 오징어 건조 방식도 참 독특한데요. 360도로 회전하며 말린 오징어부터 싱싱한 오징어까지 그야말로 오징어 천국입니다. いやいやそうですけど大きさも厚みも違うですよね。枚数が増えるとその分薄くなります。枚数が少ないと厚くなる。呼子で取れるから呼子が上がるから呼子で水揚げがあるからですね。なんか他のこうイカとは違うと他の地域のイカと。こちらは活き作りで食べるイカなのでこれがちょっと珍しいです。 生き作りでこうお皿に並べて生きたままを刺身で食べるやつ。
요부코에서 다리로 연결된 가베섬. 이곳에선 바다 위에 떠 있는 오징어 전문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오징어회 하나로 맛의 보증수표라 불리는 미슐랭 가이드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사이코테이. 그 명성답게 이곳의 오징어회는 조금 특별합니다. 일본말로 이키슈쿠리라고 해서 살아있는 모양 그대로 회를 떠 최대한 얇게 써는 게 특징이죠. 먼저 속살이 말갛게 드러난 투명한 오징어를 반으로 쫙 갈라 껍질만 살짝 벗긴 다음 얇게 회를 뜹니다. 다리와 날개는 그대로 올리고 일본에서도 최고로 손꼽히는 오징어 마을이 있는데요. 바로 규슈에 자리한 작은 항구 마을 요부코입니다. 오징어를 먹지 않고 요부코 구경했다고 하지 말라는 우스갯소리가 전해질 정도로 요부코를 대표하는 명물 오징어. 요부코를 처음 방문하는 육지 손님 중 열의 9은 이 오징어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인구 8,000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어촌에 한 해 150만 명의 관광객을 불러 모으는 1등 공신입니다. やっぱり新鮮だし食感なりもうすごく歯ごたえもあって、あんまりね町じゃ食べれないような、イカかなと思います。 일본에서도 최고로 알아주는 오징어가 있어 1년 내내 활력으로 넘쳐나는 항구. 오징어의 천국 가라스 요부코로 떠나봅니다. 규슈 북서부 사가현에 위치한 항구 도시. 북쪽으로는 겐카이나다, 남쪽으로는 아리아케해와 마주한 가라스. 특히 리만 해류와 구로시오 해류가 합류하는 현해탄과 접해 있는 요부코는 가라스의 대표적인 항구인데요. 짭조름한 바다 냄새와 천혜의 절경이 어우러진 고장. 요부코의 진짜 속살을 만나기 위해선 유람선을 타고 바다로 나서야 합니다. 배를 타고 10여 분 정도 달려 도착한 곳은 신비로운 7개의 동굴을 품은 나나스가마. 거친 파도에 깎여 만들어진 7개의 해식 동굴이 이어진 나나스가마는 일본 최초의 해중공원으로 지정된 곳인데요. 바다 위에 펼쳐진 절경이 그야말로 장관을 이룹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풍경을 뒤로 하고 요부코 항으로 향하는데요. 요부코는 한때 포경의 본거지로 번성했던 마을. 고래로 명성 높았던 그 흔적들이 아직도 마을 곳곳에 남아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나카오 저택. 에도 시대부터 메이지 초기까지 고래잡이로 번영을 누리던 시절. 고래잡이 조주, 즉 수협 조합장을 맡았던 나카오 가문의 저택입니다. 이곳엔 고래잡이에 썼던 어구부터 고래를 이용해